안녕하세요. 만화 곽백수입니다. 네, 저는 만화 곽백수고요. 2003년부터 트라우마란 만화를 한 2,400편 그렸고요. 한 10년 동안. 그리고 그 뒤에 가우스전자란 만화를 또 한 2,000편 그렸어요. 2,100편 정도. 그러면서 또 그것도 한 10년 그렸고요. 그렇게 두 타이틀을 한 2,400편 정도 단편 만화를 그려온 만화가고요. 여러분들이 만화 지망, 만화가가 되려고 모으신 분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만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쭉 설명을 드리고, 만화가 되기 위해서 해온 일들 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초, 중, 고, 대학교 때까지 아주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싶은데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2시간 공부하면 너무 뿌듯해가지고 그 여파가 너무 오래 가서 2, 3주 동안 공부 안 하고 이제 노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특이사항이 있다면 고등학교 때 한 2학년 때부터 한 1년 반 동안 TV 중독이 돼가지고요. 학교 끝나면 새벽 4시까지 텔레비 보다가 다음날 이제 오전에 학교 가면 오전 시간은 전부 다 엎드려 자고, 그냥 제 친구들 다 그렇게 지냈으니까 평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입 시험을 볼 때가 됐는데 성적은 형편이 없잖아요. 재수로 한다는 게 좀 면이 설 것 같아가지고 학력고사라 그랬거든요. 저희 때는 학력고사 때 이제 전국의 대학교 점수표가 있어요. 그걸 막 뒤져가지고 제일 점수가 낮은 학교를 찾았어요. 대학을 지원을 했죠. 좀 한심한 얘기지만 무슨 대학인지도 모르고 그 버스를 탔어요. 대행해주는 회사 버스를 타고, 버스가 강원도 쪽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대학교가 한참을 끝도 없이 가요. 끝도 없이 가더니 갑자기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강원도로 갔는데 바다가 보여가지고 이게 뭐지? 그때 제가 간 곳이 그 강릉의 관동대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학을 가고, 보통은 만화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직업이고 꿈꾸다가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까지도 아무 만화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한 되는데, 야, 또 걱정은 되니까 앞으로 내가 사회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딱 결정을 내렸어요. 어차피 군대 가면 다 제로다. 공부를 해도 그렇고 돈을 벌어도 그렇고 내 인생의 2년간의 휴가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교 1, 2학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았어요. 그 다음에 군대를 갔죠.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만화가가 될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낙서하는 건 좋아했어요. 그냥 연습장 꺼내놓고 낙서하는 거 정도죠. 만화가를 꿈꾸는 건 아니고. 그 정도 수준에서 아무런 기술이나 능력 없이 군대 가서 한 상병 정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살긴 싫었거든요. 뭐 하나 터트려가지고 인생 한 방에 그냥 뭘 해야지 이거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때, 그때가 마침 만화 호황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만화가도 돈을 잘 벌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만화는 좋아했으니까, 만화 많이 봤으니까 만화 동네 사정도 엿드는 게 있는데, 이거 연재만 하면 연봉 수준으로, 그러니까 잡지 연재라면 제가 계산해봤어요. 원고료가 얼마라고 들었고, 그래 그러면 만화가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만화를 그려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재능이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끝낼 수 있나를 보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작가가 될 자질이 있냐 없냐를 검증하는 거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한 24편짜리 단편을, 지금 내용도 기억 안 나는 걸 그렸어요. 이야기를 시작해서 끝낼 수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럼 난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인계점을 넣으면 작가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화를 배우려고 주변을 둘러봤죠. 근데 강릉이니까 더더욱 배울 데가 없어가지고 그 동네 만화 동아리를 찾았어요. 그 친구들한테 배워가지고 만화를 시작을 했고, 7, 8년 동안 계속 만화 잡지사를 찾아갔어요. 원고가 완성됐을 때마다. 신인 만화가 지망생인데 저기 원고 좀 봐달라고 하면 이제 봐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장급 아저씨가 하나 오더 일로 와봐요. 그러더니 데리고 가서 내가 봐줄게요. 그래갖고 보시더니 이렇게 그 아저씨가 되게 심각하게 제 만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난 두근두근 하죠. 야, 이제 작가님 저희랑 연재하시죠. 그런 꿈을 꾸면서 항상 가죠. 가가지고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더니 저한테 그때 그랬어요. 곽백수 씨 몇 살이라 그랬죠? 그랬고 26입니다. 그랬더니 곽백수 씨 내 막내 동생 같아서 하는 소리인데, 곽백수 씨는 절대 만화가 될 수 없다고. 곽백수 씨는 지금이라도 딴 직업을 찾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고, 비 오는 날 정말 원고 젖을까봐 클리어 파일에 하나하나 넣어서 막 가서 출판사 갔더니 클리어 파일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이러고 이렇게 넘겨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한 3번 보더니 저희랑 안 맞는데 가라 그러더라고요. 똑바로 보라고 한 소리 했죠. 그때 그새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똑바로 보는 척 하긴 했던 그런 일도 있고. 7년 동안 이제 그 영점프에 단편 4번 낸 게 전부였고요. 근데 문제가 점점 생긴 거예요. 중요한 건 만화판이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갑자기. 스타 작가가 될 목전에 와 있는데 만화판이 망해버리면 다 끝이잖아요. 하고 되게 막 걱정하면서도 여하튼 하다가 잡지판은 망했으니까 이제 신문판으로 가보자. 근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게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탑작가들만 있는 신문 만화에 도전하겠다고 갑자기.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마지막 승부다. 저기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트라우마란 만화를 계속 그렸죠. 그래가지고 또 완성되면 계속 또 신문사를 쫓아다녔죠. 뭐 딱 1년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딴 거 하자. 1년 동안 그렇게 신문사를 다닌 거였어요. 다녔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런데 안 됐지만 저한테는 그때 트라우마라고 만화를 제 개인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100편이 있었어요, 그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지금 저희 서버 절반을 곽백수 씨가 쓰고 계신다고. 죄송하지만 나가달라고. 그 얘기를 제 홈페이지에 썼더니 어떤 회사의 기업체 사장님이 저희 서버 많이 남으니까 저희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글로 옮겨가지고 그 뒤에는 잘 됐어요. 한 두세 달 있다가 갑자기 스포츠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재를 해달라고. 그 앞전에 연재하던 작가 갑자기 빵꾸 내가지고 떼워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100평 갖고 있으니까 여하튼 얘로 한 4개월 버티면 그 사이에 딴 작가 섭외할 수 있잖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땜빵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스포츠서울에서도 이제 막 핍박 좀 받았죠. 곽백수 씨 만화 재미없다고 막 그러는 거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만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부장님 바꾸라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싸웠던 기억도 있고. 좀 도라이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런 일이 있고 트라우마란 만화를 스포츠서울 그리고 야후 네이버 옮기면서 한 2,400편을 한 10년간 연재를 했고요. 가우스전자란 만화를 8년 6개월 정도 연재를 하고 연재가 끝난 지 2년 지났고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게 제가 만화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얘기만 싹 하면 재미도 없고 제가 만화가 된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제 과정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하는 건데 여하튼 제가 한 거 중에 잘한 거 하나가 있어요. 만화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만화를 그려본 일이었다는 거. 잘하건 못하건 이야기를 시작해서 끝낼 수 있는 게 결국 만화가의 기본 자질이라고 뭔지 모르지만 그걸 생각하고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연하게 내가 재능이 없나? 만화가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대박일 날 꿈만 꾸는 거예요. 나한테는 만화가 될 재능이 있어. 그런데 실력이 아직 모자르고 실력은 늘리면 돼. 그리고 인계점만 넣으면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할 거고 그 인계점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서 나는 정말 인기 작가가 될 거야 라는 자기 암시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없고 난 만화가한테 재능이 없나? 난 안 되나? 나 정말 이거 정말 인생 낭비하는 건가? 내 인생 이제 꼴창 가는 건가? 자꾸 그런 회의감이 들면은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화가를 꿈꾸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한 거를 해보기를 원해요. 만약에 만화가를 꿈꾼다 그러면서 그림 연습하고 스토리텔링 어디서 강연 듣고 또 이런저런 뭐 작법서 보고 뭐 공부한다고 나 아직 배우는 중이라 그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만화가 되고 싶으면 만화를 그려보기를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소재든지 하나 잡아서 내가 이야기를 시작해서 끝낼 수 있나를 보는 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다 그러면 저 같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난 기본적인 재능은 있구나. 단지 아직 기술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한 것 뿐이지.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화가를 꿈꾸는 여기 있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아까 얘기한 자기 확신 얘기인데 제가 보는 주변의 작가들을 보면 항상 불안해. 항상 도태될까봐 내가 트렌드를 못 따라갈까봐 아니면 자기 회의감에 되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작가가 되려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 중에 하나가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는 내가 트렌드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 현재 트렌드와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주변에 이제 제 같이 시작한 동료 작가들 20년 30년 되니까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네이버에는 무조건 학원폭력물에 순위권에 올라가. 요새는 뭐가 인기래. 막 그런 얘기만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옆에서 보면서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거죠. 대중과 호흡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대중의 흐름에 촉은 세워야 되는데 그 작업을 했어. 만약 학원폭력물을 했어. 그때 인기를 끌었어. 단지 맞춰간 거야. 흉내를 낸 거죠. 역시 트렌드를 읽었으니까 됐구나라고 누군가 자신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없어지고 계속해서 요새 오징어 게임이 뜨잖아. 그러면 배틀로얄물을 해야 되나? 그럼 그쪽으로 또 하면서 결국은 그걸 맞춰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기 확신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아집이고 고집이고 그걸로 빠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작가라면은 자기 확신이 없으면 결국은 일단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내가 하는 일을 끊임없이 회의적으로 봐요. 원고를 그려놓고도 이게 맞나? 이거 요새 독자들한테 맞아? 계속해서 헤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화가를 꿈꾼다 그러면은 나만의 이야기를 나만의 호흡으로 인기가 없어도 돼요.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재미가 없다 그래도 상관은 해요. 내가 확신을 하고 그 길을 꾸준히 가면 결국은 모든 독자를 만족시킬 수 없어. 분명히 나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는 독자층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기발하고 놀랍고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오래 멀리 갈 수 있어요. 요새 작가들의 꿈이 네이버 연재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작가들이 착각하는 게 네이버 연재하면 돼. 약간 만화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몇몇 직업은 공기업 같은 데는 취직만으로도 평생 어느 정도 연금까지 생각해서 보장이 되지만 만화가라는 직업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연재하는 타이틀 2, 3년 연재하고 끝나면 또 맨바닥에 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스토리 30년 동안 그려낼 마음으로 작가를 해야지 흔들림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작가 활동할 수 있어요. 물론 요새는 만화계가 워낙 산업화되고 규모가 커져가지고 내가 만화 건너 글 그림 다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글 그림을 혼자서 하는 작가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진 않을 거예요. 정말 기깔나게 잘 그리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지금 솔직히 그림만 잘 그려도. 글 그림을 혼자 다 하는 작가, 한마디로 내만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여러분들한테 있다 그러면 목표는 히트작이 돼야 돼요. 목표가 데뷔가 되면 안 돼요. 기준점을 통과해서 추월해 갈 생각으로 내가 정말 작업을 하는 열정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열정을. 제 커리어는 나쁘지 않았어요. 트라우마도 가우스전자로 어느 정도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서 단편 에피소드만한 수요가 없어요. 이걸 그리면 굶어 죽어. 저는 이제 앞으로 할 게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지난 2년 동안 계속 그림 연습을 해서 극화 작가로 변신을 완료했고, 이제 네이버 한 11월부터 연재가 새로 들어가요. 그림체를 완전 뜯어 고쳐서 바꿨죠. 그리고 여전히 좀 초대박을 노리고 있죠. 이걸로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같은 히트를 해야지. 그러니까 꿈꾸는 건 자유잖아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날 덜 힘들게 해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독이 될 수 있지만 제 경우는 그런 그냥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꿈꾸면서 달리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내가 작가가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야기 시작해서 끝낼 수 있는 거를 검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거 인생이 걸린 일인데. 근데 막상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야기 시작은 했어. 어떤 캐릭터랑 설정을 가지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또 가는데 또 시간을 투자하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만화판에서는 협업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림만 잘 그려도 되고 하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요새는 정말 자리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그림 작가가 없어서 지금 웹소설이랑 조인트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웹소설이 있는데 그림 작가가 없는 거야. 투자금을 몇백억씩 받아놨거든요, 이 기획사들이. 만화 시장이 요새 엄청 커졌어요. 그 작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야기 시작해서 끝낼 수 없으면 나 그럼 그림을 파가지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권하고, 달리면 재밌어요. 능력 안 되는데 솔직히 지금도 감당 못할 스토리 써놓고 진행하는데 그래도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이게 작가가 가질 수 있는 큰 직업에서 찾는 재미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해서, 이 창작의 고통, 거기서 쾌감이 오거든요. 그걸 성취했을 때. 저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자기 개인 작업 있을 거는 제가 말한 단계를 이미 넘어서서 가지고 있잖아요. 무조건 올리세요. 무조건. 호랑이 형님이라고 지금 네이버에 엄청 인기 끄는 작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만화가가 되기 전에 완전 저한테 이제 호랑이 형님 한 1, 2, 3편을 보여줬어요. 내가 딱 봤는데, 그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좀 애매했어요.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 그런데 딱 하나 너한테 해준 말 있다. 무조건 올려라. 나도 만화가네. 올려놓고 평가받아라. 대중한테 평가받는 게 제일 좋다. 그 얘기 듣고 그 친구가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대박 났어요. 나는 갸우뚱했지만 그 친구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제가 가르쳐준 건 딱 하나예요. 야, 너 혼자 고민해서 뭐에 들이대. 사람들한테 보여봐.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나오면, 만약에 안 좋은 사람은 그 피드백 봐서 또 수정하고 계속 한 발 한 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원고가 있으면 계속해서 나도만을 올려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직접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원고 하나 보내려면 직접 요새는 그냥 클릭 한번 되니까 깨질 각오하고 내 바닥 볼 각오하고 올리면 돼요. 스포츠 신문 그 리플라는요, 거긴 정말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악플 달린다는 건데, 네이버 악플은 악플도 아니야. 다 선플이야. 저 개인적으로도 트라우마란 만화를 혼자 그릴 때는 하이 코미디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세련되고 더 고급 개그를 했는데, 스포츠 서울에 들어갔다 욕이 잔뜩 달리는 거. 이게 뭔 얘기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스포츠 선물에서 완전 쌍욕을 먹고 사람들이 내 만화를 어떻게 보느냐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만의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요새는 거의 뭐 시스템으로 완비가 돼 있습니다. 주 5일을 한 건 처음에는 네이버 측에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제 메일 연재자 그때 몇 개 있었는데 그거 다 사라졌고, 월수금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떴는데 오늘 안 뜨고 그러면 독자가 유실되거든요. 처음엔 직장만화 생각 안 했는데 점점 직장만화 되면서 당연한 것처럼 인식이 됐고, 재미가 있건 없건 그냥 열어보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주중엔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걸 생각을 했어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갖고 초반에는 가우스전자 인기 되게 많았어요. 그 주중에 다 5위권 안에 쫙 섰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좀 게으르게 하고, 그러고 막 휴재 막 하고 그래가지고, 형, 휴재하면 무조건 주중 단계 5단계씩 떨어져요. 근데 됐어. 난 2달씩 확 쉬고 그랬더니 딱 휴재한 만큼 딱딱 떨어지더라고. 5계단씩. 3번 휴재했더니. 러브라인 생각은 했어. 마타냐 강미 정도는 생각을 했죠. 상식이랑 나래는 처음부터 커플이었고, 근데 갑자기
나중에 주인공이 득점이랑 나리로 바뀌었죠. 걔네는 생각도 못했죠. 원래 계획도 없는 캐릭터인데 조역으로 나왔다가 주역 깨쳐가지고 지들이 드라마 다 이끌고 지들 멋대로 다 하고 끝났어요. 독자 반응도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같이 가는 거죠. 그냥 독자랑 같이 이렇게. 만화 쪽이요. 인력 옛날보다 많이 구하죠. 왜냐면 지금 뭐냐면 옛날 개인 작가, 매체 거의 이 수준에서 끝났는데 만화 쪽도 시장이 커지니까 기획사 체제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만화가가 기획사에 소속이 돼서 기획작들을 하는 거죠. 뭐 웹소설과 조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화가가 한 타이틀을 준비했는데 옛날에 앉은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그려서 보내면 됐는데 요새는 너무 퀄리티가 높으니까 준비하는데 한 뭐 반년, 1년씩 소요가 돼요. 한 타이틀 준비하는데. 근데 기획사들이 그동안 돈을 지급을 하죠. 그 대신 지분을 먹죠, 기획사가. 작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이 사이즈가 커져버려가지고 퀄리티가 높아져가지고 요새는 기획사 체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획사들에서도 PD를 많이 찾아요. 원고를 보내면 모든 팀원들이 모여서 다 자기 점수 체크 항목을 체크해서 그 점수로 해가지고 연재 가부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낸 작가에 대한 신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조석이 신작을 갖고 오면 당연히 내가 담당자면 넣겠죠.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 그린 동건이가 신작을 갖고 오면 또 넣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미 팬층과 독자층이 있으니까. 조석이 신작 갖고 오면 나 같아도 만점 주겠다. 뭘 갖고 와도. 신뢰죠, 신뢰 그거는. 어떤 챙긴다기보다. 웹툰에서 면접 보고 그 사람 괜찮은 거 그냥 뽑아요. 그 다음에 오히려 PD 역할을 점점 회사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경력이 있어야 돼,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자기 프로필 쭉 내고 자기 어필하고 면접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화에 대한 감이 좋네 안 좋냐는 뭐 어떤 자격증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만화학과 나오고 그러면 약간 더 좋게 보긴 하겠죠. 근데 면접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뭐 공식적인 그런 건 없다. 뭐 스펙을 갖추고 그런 건 없다. 불법을 쫓아다니느니 그냥 돈 내는 게 훨씬 수월해져서 그거는 오히려 시장 시스템으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인식 개선보다. 그리고 여전히 볼 사람은 계속 보겠죠. 단속은 계속 할 테고. 근데 인식 개선은 정말 잘 됐죠. 영화 같은 경우는 요새 누가 뭐 불법 보나요? 인터넷 보면 넷플릭스에 다 그냥 정액제로 보고 온라인에서 바로 개봉한 거 아니면 다 1,200원이면 보는데 그거 불법 사이트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항상 6개월 지나서 1,2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봅니다. 급할 거 없으니까. 네. 연출은 이것도 강의 중에 넣을까 했는데 너무 디테일해서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만화 그리면서 그림, 글만 신경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연출이거든요. 만화 시작하면서부터 연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품들을 쫙 모아놓고 연출이 누가 좋나 계속 비교를 하면서 봤어요. 허영만 선생님 제일 좋아요. 두 후보가 있었어요. 캠퍼스 블루스라고 오렌지 블루스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 나온 일본 학원 폭력물이 있었고 그 만화가 연출이 좋았고 허영만 선생님 타짜가 있었는데 화투 치는 만화잖아요. 4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아서 화투만 쳐요. 아주 정적으로. 근데 그거를 긴장감 있게 연출할 수 있어요. 그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만약에 나한테 화투 치는 만화인데 4명이 앉아만 있고 서로 눈빛만 교환하는 상황을 쫄깃하게 연출하라고 하면 전 못할 것 같아요. 그걸 허영만 선생님이. 아마 연출로는 허영만 선생님이 세계에서 제일 잘할걸요. 물론 작품마다 편차는 있죠. 식객 같은 경우는 연출이 돋보이지 않는 면도 있고. 근데 연출은 허영만 선생님이 최고예요. 같은 이야기를 던졌을 때 제일 잘 연출하는 사람. 그걸로 공부했습니다. 만화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모든 작품 표절이라고는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새로운 건 없어요. 저는 어디선가 보고 영감을 얻은 거를 약간 조합해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 4,500편을 그렸잖아요. 표절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 한 번쯤은 단편이잖아요. 게다가 똑같은 이야기 누가 그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그냥 내가 한 건 뭐랄까 조합일 뿐이다.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 왼바닥에서 읽어낸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세상에 없던 이야기와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게 가능한가요? 여하튼 작가는 최대한 양심적으로 해야죠.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뭔가 어디 가서 막 베끼고 막 비양심적으로 하는 건 안 해야죠. 작가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건데도 일치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근데 표절이라고 해버렸는데 작가는 양심적이라도 표절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대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표절로 이랬어. 아, 저 죄송합니다 하면 대처가 되나요? 저 아닙니다 하면 대처가 되나요? 안 돼요, 어차피. 논란이 터지면 그 다음은 내 손은 떠나는 거니까. 자기가 떳떳하다면 계속 작품 활동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SF. 예. 막 우주선 날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외계인 나오고. 인터넷 서핑만 해서 합니다. 그리고 차기작은 자료조사 할 수 없어요. 우주로 못 나가서. 외계인 만나야 되는데 인터뷰 안 돼가지고. 예. 저는 클립 스튜디오 쓰고 있어요. 가우스전자 때까지만 해도 포토샵을 했는데 장편 극화를 하다 보니까 클립이 훨씬 유용하더라고요.
트라우마 때부터 저는 디지털 작업했어요. 옛날에. 트라우마 초창기 신문 연재할 때 초창기 때만 수작업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디지털 작업했어요. 아, 영순이 형이 제 사진 올린 거요? 에휴, 주접이야. 요새는 만화 거의 안 보고요. 책은 계속 꾸준히 읽고 있고 영화도 거의 안 보는 편이고 미드 같은 거는 좀 재밌다는 건 챙겨봐요. 워킹데드 보고 왕자의 게임 보고 브레이킹 배드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보고 그러니까는 계속 노렸지만 안 됐어요. 물론 돈을 못 번 것도 아니고 뭐 웬만한 사람보다 벌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막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번 적은 없고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나쁘지 않은 수익을 유지했지. 그러니까는 제가 활동하던 시기엔 이런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가우스전자는 미리 보기도 없었고 단편 에피소드라 2차 저작권이 특별히 터지기도 쉽지 않고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기는 보냈는데 요새 이제 시장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여기서 이제 진짜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없잖아요. 일단 단편 에피소드만 하는 2, 3차 저작권 터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작가들이 기피하는 것도 있고 내가 만약에 또 가우스전자 같은 걸 또 기획해서 한다 그러면 매체에서 그렇게 안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새로운 도전해보고 싶어요. 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정말 단편을 했는데 이제 완결된 이야기 뭉텅이를 좀 가지고 싶어요. 하나하나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연출 방식부터 시작해서 그림체는 일단은 워낙 제가 못 그리니까 극화에 어울리는 그림체 수준까지 올리려고 신경을 많이 썼고 연출 그리고 뭐 내용 호흡 지금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하고 장르가 약간 달라지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다음 컷에 뭔 컷을 넣어야 되지 막 헷갈리더라고요. 만화라는 게 뭐 또 단편 할 수 있으면 장편 할 수 있고 중편 할 수 있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뭐 완전히 뭐 다른 장르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줬더니 바로 연재하자 그러던데요. 원로 작가라고 예우해 주는 건가 하는 생각은 있지만 여하튼 네이버에서도 보통은 이런저런 수정사항을 요구하는데 안 한 거 보면 그래도 그래도 내가 웬만큼은 해서 보냈구나 생각하고 있어요.